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음. 어, 메이크라는 게 우리 대표님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음, 메이크. 도대체 메이크가 뭐야? 어, 메이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들은? 메이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신 대표님들은? 음, 메이크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대표님들은? 우리 최정 대표님? 음. 자, 메이크만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메이크는 어, 어떤 징검다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길을 건너가는데 연결고리, 네, 맞습니다. 선정 대표님. 그래서 메이크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메이크가 다른 앱들하고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메이크라는 것과 다른 앱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연동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연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좀그 어려워하시고 좀 연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메이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크와 뭐 퍼블리시티를 연동한다든가 메이크와 지메일을 연동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의 소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야 되는데 어,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개념들이 자꾸 나오니까 용어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 용어에 치여가지고 한 단계 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메이크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부터 한 단계씩 배우고 넘어가자. 어, 그래서 어떤 앱이 됐든지 간에 그걸 메이크와 연동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익히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와 연동해가지고 우리가 즐겨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열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것들을 메이크와 연동시키는 어떻게 API 키를 만드는지 뭐 어떻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 참 낯설고 좀 만들기가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 그 작업을 하는 거를 우리 대표님과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12가지 정도 쭉 뽑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아, 이게 이런 식으로 API 키를 만들어가지고 연동을 시키는구나. 이런 것들만 쭉 우리 대표님들 이해하시고 쭉 한번 눈에 보시면 다른 앱들, 오늘 우리가 하지 않았던 다른 앱들도 쉽게 메이크와 연동해가지고 자동화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우리 잘 마스터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영상 100% 자동으로 동영상 만들어서 쇼츠 해가지고 올리는 것까지를 쭉 진행을 해 볼 겁니다. 뭐 1회차로 안 끝나면 2회로 걸쳐 가지고도 천천히 천천히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오늘 API 키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메이크를 초보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자, 메이크닷컴에 들어왔어요. 우리 대표님들 메이크닷컴에 그 회원 가입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다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메이크닷컴 들어오면 이게 첫 메인 화면입니다. 메이크닷컴에. 그래서
이 메이크닷컴에 이제 대시보드가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메이크닷컴을 쓰는데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많은 양을 지금 얼마만큼의 자동화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유료 버전이라든가 그런 거 쓰셨을 때는 이런 그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그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무료로서는 여기 보시면 한 달에 오퍼레이션이 1000이라고 나와 있죠. 1000개의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 그 모듈별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메이크닷컴에서 구글 폼을 이용해서 고객 DB를 봤는데 고객 DB가 한 개 들어올 때마다 여기 이 오퍼레이션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의 고객을 모집하면 100개의 오퍼레이션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개가 그렇게 많은 자동화는 아닙니다. 음, 그죠? 그래서 이 1000개는 우리가 충분히 뭔가 자동화를 하면서 테스트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모듈을 쭉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1년 내내 꾸준히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플랜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 자동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메이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메이크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이제 할 게 여기에 있는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커넥션이라고 돼 있는데, 자, 커넥션에는 내가 이제 메이크를 쓰면서 다른 앱들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키는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하고 지금 연동이 돼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앱하고 커넥션이 돼 있는지. 노션, 에어테이블, 또 노션도 돼 있고, 그다음에 오픈 AI 이렇게 지금 제가 커넥션을 해 놨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그냥 다 지워버릴 겁니다. 왜?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게 한번 제가 연결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다시 노션에 들어갔을 때 저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처음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제가 대표님들께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있는 걸 지우고, 네. 음, 자, 음, 눈물을 머금고 그냥 다 지웁니다. 네. 자, 음, 이거 지우고 다시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 대표님과 한번 천천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습이 가능하신 대표님은 저와 같이 따라서 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게요. 자, 시나리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우리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대표님들만을 위해서 유료 무료 강의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 폴더를 누르면 뭐 업무별로 이런 나눠 가지고 폴더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유료 무료 강의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연결을 할 거는 여기에서 오픈 AI를 한번 연동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서치해서 오픈 AI로 검색하면 여기에 이거는 지금 X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뭐 오픈 AI 워낙 많이 쓰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그래서 오픈 AI 검색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오픈 AI를 메이크와 지금 연동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아무거나 선택을 일단은 먼저 한 가지를 해주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워치를 선택해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오픈 AI를 커넥하라고 나오죠. 왜? 메이크와 GPT가 연동이 돼 있어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Create Connection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넥션 이름을 이제 지우라고 그러는데 뭐 이대로 놔두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대표님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지정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드시 연결 이름은 넣어 주셔야 되겠죠. 빨간식으로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이 API 키를 넣어야 되는데 이 API 키는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여기 보시면 오픈 AI 어카운트라는 그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API 키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지금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대로 된 그 페이지로 지금 안 넘어가고 예전에 그 베타 버전에 있는 킥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이렇게 로드를 하다가 로드 페일이 나와요. 시간 초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직접 오픈 AI.com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넥션 타임아웃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직접 여기를 베타 버전으로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 분도 계시고 아마 다르게 나오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누르니까 제대로 된 그 페이지로 들어갈 분도 계시는데 혹시 우리 대표님들도 하시다가 이걸 눌렀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오류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openai.com을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 자, 챗 GPT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API 키를 만들 거니까 API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이 API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대표님들이 뭐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하는 정도는 아셔도 뭐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퍼스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폴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디폴트로 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지금 소개 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저기 챗 GPT 관련된 액션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쭉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우리 대표님들 하시는 일에 공부하는 데 참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음, 여기에서 여기 API 키 있죠. API 키로 들어가 가지고 자 여기에서 Create New Secret Key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네임은 그냥
대표님들 이니셜을 넣어 주셔도 되고 뭐 날짜를 넣어 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요. 이니셜과 오늘 날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주고 프로젝트는 이제 디폴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키가 생성이 되면 반드시 우측에 있는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던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PI 키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PI 키를 여기에 있는 이 API 키 여기에다가 이렇게 쳐넣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API 키는 한번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그 복사한 것들을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따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든 시크릿 키는 메모장 같은 데다가 따로 복사를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크릿 키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키는 바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모든 API는 충전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오픈 AI뿐만 아니라 뭐 클로드 소넷도 그렇고 퍼블렉시티도 마찬가지예요. API 키를 쓰는 데는 충전을 해가지고 충전된 금액이 떨어질 때까지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시 오픈 API로 해가지고 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유세이즈는 우리 API를 얼마나 지금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쭉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API를 지금 이 정도 쓰고 있구나 아시고 싶을 때 그럴 때 유세이지를 눌러가지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 0.27달러 정도를 썼네요. 저는 주로 어, 글 새로 생성할 때 또는 뭐 이렇게 댓글 달 때 그럴 때 이렇게 API를 쓰는데 지금 0.27달러 정도밖에 지금 사용을 안 했네요. 그렇게 지금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API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오픈 AI 그 유료 버전을 쓰려면 매달 20달러씩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정해진 그냥 정액제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한번 API를 만드실 때 한 10달러 정도 이렇게 만드시면 그걸 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제 경험으로는 한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 그 API 키를 생성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크게 뭐 어려운 것 없으시죠? 네. 우리 또 그 채팅창에다가 어려움은 2번, 하기 싫다 2번, 귀찮다 2번, 부정적인 거 2번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뭐 별 무리가 없어요. 좋아요. 뭐 이러면은 1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제가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음. 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소라도 있고 API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쭉 있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또 오가리네이션 아이디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 버튼을 또 눌러보면 이게 또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오류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또 오류가 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오픈 AI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음, 그냥 여기서 이걸로 관리해야 되겠다. 자, 음, 오거니제이션이 이게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음, 그 여기에 있는 걸 누르셔가지고 혹시 그 접속이 된 대표님들 혹시 계신가요? 음, 이게 왜 이렇게 오류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앞에 베타 버전을 빼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404라는 거는 페이지가 없을 때 나오는 오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건데, 나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음,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당황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자,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그 연결된 부분들 싹 지우고 다시 우리 대표님들하고 어,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널, 디폴트 또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API 키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오가니제이션의 여기 오가니제이션 아이디 이거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이거를 여기 오거니제이션 아이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넥션에 연결됐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오픈 AI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워치를 하든지 뭐 서치를 하든지 뭐 글을 생성하든지 이렇게 오픈 AI라는 모듈을 선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커넥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오픈 AI를 메이크와 지금 연동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음,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음, 됐고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작업을 할 건 아니니까 연동하는 것만 제가 지금 대표님께 지금 쭉 소개를 오늘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 AI를 연동하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클로드를 연동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클로드가 챗 GPT보다
글을 생성해내는데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유연하게 글을 쓴다는 평가가 있죠. 그래서 글을 쓰고 생성할 때는 GPT보다는 클로우드를 쓰는 거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클로우드 소넷 뭐 3.5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클로우드를 쓰는데 어떤 식으로 연동하면 되는지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자, 클로우드 선,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로우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를 작업을 시키려고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연동하는 것만 할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을 시켜주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Create Connection을 클릭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API 키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하단에 있는 어, 이걸 눌러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직접 새 창을 띄워 가지고 소넷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자, API가 이거를 누르면 음, 작업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로우드를 쓰는데 새롭게 키를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아까 그 링크를 눌렀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키를 눌러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크리에이트 키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me your key, 이 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뭐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그냥 우리 대표님 아까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의 이름을 생성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d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 값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카피 키 클로스로 눌러가지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키 값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클로우드를 지금 연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메이크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지금 API 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방금 대표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뭔가가 좀 잘못됐다고 지금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지금 크레디트가 너무 적다. 뭔가 처리하기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부분적으로 번역도 돼요. 이렇게 지금 소네트에 장구가 없어가지고 API에 접근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뭔가 좀 충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오픈 AI처럼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디죠? 자, 여기에서 크레딧 만들어 가지고 여기 빌링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크레딧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충전을 하셔야 돼요.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처음에 아마 5달러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내 카드 번호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 크레딧을 눌러주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클라우드는 오거니제이션 필요 없습니다. 네. 클라우드 키 생성하는 거, 네. 자, 여기 보시면 API 키 아래 보면 이렇게 링크가 있잖아요. 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우측에 크리에이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키를 누르셔가지고 디폴트 놔두시고 여기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그냥 이름, 이 키를 대표하는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어, 저는 뭐 3, 02, 뭐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드 버튼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키는 계속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키마다 별도로 충전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충전해 놓으면 API가 이 키가 몇 개가 되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카피하시고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API 키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용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빌링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결제를 하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넣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보통 API 키를 필요한 모듈별로 만들 때 한 10달러 정도만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씁니다. 15,000원? 그 정도만 넣어가지고. 그래도 충분하게 내가 뭐 테스트를 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표님들도 혹시 충전을 하시려면 한 10달러 정도만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자, 창기 대표님 됐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오픈 AI,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것까지 지금 충전, 만드는 거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요즘 검색으로 많이 뜨고 있는 거 뭐죠? 대표님들? 음, AI 검색, 뭐 구글의 아성을 넘보는 퍼블릭시티가 있죠. 그래서 이 퍼블릭시티를 연결하는 방법을 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이 중에 뭐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커넥션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커넥션을 만들어라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자, 클릭트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커넥션 이름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나리오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커넥션 이름도 뭐 지어주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메이크 뭐 테스트하는 그런 그럴 때 쓰는 커넥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PI 키를 넣어야 되는데 퍼블리시티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어, 퍼블리시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퍼블리시티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아래에 보시면 자기 계정이 나오죠. 여기 계정 나오죠. 그래서 이 계정을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설정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여기 API라고 있죠. 자, 여기 API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할 거예요. 자, API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퍼블리시트도 마찬가지예요.
결제를 해야지만이 쓸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API는 대부분이 다 충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PI를 시작하려면 뭐 신용카드를 또 연결하라고 나오네요. 보니까 이거 참나. 네.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뭐 어, 결제와 관련된 카드 값을 딱 이렇게 넣어주고 서브밋을 누르면 어, API 키를 만들 수 있도록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또 보여드려야 되나? 네, 내 신용카드도 다 까야 되나 우리 대표님들한테? 그래서 카드 등록이 완료가 되고 나서 API 키에서 이게 제너레이트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API 키가 아까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메이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 API 키에다가 넣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 시나리오에서 퍼블리시티까지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어, 이거를 제가 끝까지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카드 넣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퍼블리시티 크리에이트 커넥션 누르신 다음에 여기 API를 넣는데 이 퍼블리시티는 따로 이렇게 그 링크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 창에서 퍼블리시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퍼블리시티 점 이쪽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네, 이거를 제가 우리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퍼블리시트로 들어와서 왼쪽 아래에 있는 자기 계정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설정 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위에 있는 이 API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API 키를 설정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필요한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고 서브밋을 누르면 API를 제네리트하는 그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버튼만 누르면 아까 같이 API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를 딱 눌러주시면 이제 커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듈에서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요즘 우리 대표님들 노션을 참 많이 쓰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션도 연결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션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션도 마찬가지예요. 노션도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라는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대부분이 대동 소유해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연결하는 것들이 조금씩만 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선택하는 부분들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노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Create Connectio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커넥션 타입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눌러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노션 퍼블릭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넥션 네임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지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노션을 지금 그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 노션을 연동을 시키잖아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그래서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또는 뭐 다른 뭐 노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노션이 로그인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세이브를 눌렀더니
노션 제 계정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맨 아래에 있는 페이지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노션에 있는 항목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선택해서 그 페이지만 메이크와 연동 작업을 하고 싶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액세스 허용을 눌러줍니다. 메이크에서 노션을 컨트롤 하는데 지금 그 권한을 주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메이크에게 액세스를 허용하는 지금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액세스 허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동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뭐 간단하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제 복잡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음, 큰 틀에서 보시면 노션 선택하셔가지고 크리에이트 커넥트 누르셔가지고 커넥 타입을 노션 퍼블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커넥션 이름 만들어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노션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원하는 페이지 선택해서 액세스 허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이크와 노션이 커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동 작업을 해야 이 아래에 있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이러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컴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대표님들이 막 헷갈리시고 못 하시고 API 키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총 몇 개를 했나? 오픈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퍼블렉시티, 노션까지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데이터베이스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음, 그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테이블이라고. 자, 에어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오늘 작업할 게 아니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어테이블을 또 메이커에서 쓰려면 마찬가지죠. 커넥이라는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레이트 커넥션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커넥션 타입을 물어보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에어테이블에 있는 키를 쓸 건지 아니면 에어테이블에 있는 어스라는 방식을 쓸 건지 물어보는데 우리는 에어테이블 토큰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에어테이블과 메이커는 보통 에어테이블 토큰을 이용해서 연동을 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커넥션 네임은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도대체 뭘 입력을 해야 되는 거야? 막 미쳐버렸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으니까. 도대체 커넥션 네임을 넣으라는데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대표님들이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자,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주의하라고 지금 주의말이 나오는 건데 보시면 API 키가 2024년 1월 달부터는 1월 말부터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대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영문으로 돼 있는 거 해석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선택사항을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 번역을 해서 보시는 게 좀 편해요.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까 API 키는 1월 달까지 사용할 수가 없다. 제대로 번역했네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안내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개인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자, 아래에 있는 이제 토큰 타입이라고 나오죠. 자, 토큰 타입 클릭을 해보면 자, 개인 액세스 토큰이 있고 API 키가 있는데 뭐 레거시라고 뭐 오래된 거, 뭐 옛날 거 그걸 하는데 우리는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토큰을 쓰겠다라고 토큰 타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거를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무런 어떤 안내 내용도 없으니까 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에어탭을 사용을 포기를 하게 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좀 해결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 에어테이블에서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만드는 방법. 이거 뭐 또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제가 자꾸 입에 이게 배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 참 그 신뢰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대표님들도 계셨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 지만 쉬운 거지 우리한테는 처음이라 너무 어려운데 자꾸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서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 연결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어, 강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조심조심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우리 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우리 제가 이렇게 계속 쉽게 쉽다라고 말씀을 해줘야 대표님들이 조금은 부담을 좀 덜어버리고 이걸 접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제가 어떤 생각했던 의도하고는 조금은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자, 우리 이제 크리에이트 커넥션 눌러가지고 커넥션 타입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네임도 우리가 지정을 좀 해 줬습니다. 그리고 토큰 타입도 우리가 좀 지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뭐 커넥션 이름 우리 대표님 걸로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뭐 메이크 테스트 이렇게 지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쇼 어드밴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뭔지? 자, 그랬더니 뭐 아래에 이렇게 뭐 플럭시라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플럭시는 쉽게 말하면 IP 개념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사용 안 할 거니까 이걸 그냥 닫아 놓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어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지금 별도로 링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 테이블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자, 에어 테이블 닷컴으로 들어갑니다. 음, 에어 테이블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 쭉 하시고 회원 가입 뭐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니까 일단은 에어 탭으로 오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여기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어,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여기 빌더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빌더 허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거 누를 거거든요. 그래서 빌더 허브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기 디벨롭 아래에 보시면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고 있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어, 새로운 토큰을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참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Create New Token을 눌러주시고, 자, 이름을 입력하시는데, 이거 우리 대표님들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나 이런 것과 연관된 이름 그냥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030 2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아래 보시면 스코프라고 이제 범위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메이크에서 에어테이블에 접속을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메이크에게 허용을 할 건지 그 권한을 지정해 주는 게 애드어 스코프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 애드 스코프를 눌러 주셔 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고 싶은 권한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레코드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권한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누르신 다음에 새롭게 만들고 편집하고 지우고 그런 권한도 주고요. 그다음에 레코드에 코멘트를 보는 권한도 주고 다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자 여기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음. 스코프에 있는 이 맨 마지막에 see the user's email address 이것까지 나올 때까지 권한을 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add a base 이거는 에어테이블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을 지금 주는 건데 어느 데이터베이스만 메이크에서 허용할지 보는 걸 허용할지를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쭉 보이잖아요. 이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모든 현재 그리고 미래 데이터베이스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레이트 토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카피하는 버튼 누르신 다음에 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맨 아래에 이렇게 지금 만든 키가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복사했던 거를 여기에 있는 퍼스널 액세스 토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자, 연결 작업이 끝났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작업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베이스를 누르면 이제 에어테이블과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제 데이터베이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액션 작업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에어탭을 연동이 지금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중에서 구글하고 이제 많이 매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음, Gmail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Gmail과 이제 연동을 하실 거예요. 이메일을 카피하든지, 뭐, 드래프트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든지, 기존에 이메일 온 걸 지우든지, 이제 이런 작업을 메이크를 통해서 지메일 자동화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메일을 선택해가지고 또 뭘 해줘야 돼요? 커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지메일을 커넥을 시켜놓으면 구글 드라이버도 그 커넥이 됩니다. 두 개가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메일을 해놓으면 구글 드라이버도 메이크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죠. Create Connection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커넥션 네임을 넣으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프로젝트와 연관된 이름 그냥 지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메이커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그냥 메이커 테스트라고 지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에 보시면 Show Advanced Setting이라고 있어요. 자, Show Advanced Setting 이거를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키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면 지메일이 메이크와 연동이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어디에서 만드는 거야? 또 머리에 막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키를 만드셔야 되는데 자, 여기 네, 이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부분들 한번 쭉 어, 보셔도 되겠죠. 도대체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그로맷은 메이크의 예전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로맷이 메이크로 발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일부 애플리케이션 파트너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 이 말인즉슨 인테그로맷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메이크 그 연동 작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메이크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경된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라고 지금 안내를 쭉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봐주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음,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순서가 자, 이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클릭을 해가지고 번역. 자, 개인 구글 계정 또는 지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 연결에 필요한 추가 단계와 함께 이 가이드를 따르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아마 가이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디스 가이드. 그래서 이 가이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지메일을 메이크와 연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안내 페이지가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를 쭉 보는데 뭐좀 필요한 부분이 여기 보시니까 도메인도 우리가 앞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보면 여기에 리다이렉트라는 URL 이 부분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설명서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은 예를 들면 뭐 한국어로 번역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그 자기 머릿속에 좀 세이브가 계속해서 돼 나가면 메이크를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이크와 앱들을 연동 작업, 커넥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어,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앱들이 엄청나잖아요. 메이크는 거의 이런 식으로 커넥을 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API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 설명문을 대표님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면
그 어떤 앱들도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매칭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나오시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자, 이거 띄워놓고요. 우리가 콘솔과 콘솔점 클라우드 구글. 자, 우리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구글 클라우드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콘솔이라고 있죠. 내 콘솔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 개를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메이크 테스트라는 그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 프로젝트 있죠. 자, 새 프로젝트를 누르셔가지고 자, 프로젝트 이름 여기에 대표님들이 원하는 이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메이크 테스트 뭐 스타트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보니까 문자 숫자 작은 따옴표 하이폰 언더바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메이크 테스트 점 뭐 스타트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작은 따옴표. 네, 그러면 그냥 중간에 이거 없이 만들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음, 그러면 새롭게 프로젝트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음, 지금 가지고 지금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여기 있죠. 자, 새롭게 만든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쭉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 나갈 텐데 여기 보면 작업 중인 프로젝트 클릭해 보시고 여기에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빠르게 액세스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지메일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메이크와 연동할 때는 반드시 콘솔점 클라우드 구글닷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뭐 가상 머신을 만들 때도 콘솔이라는 거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콘솔을 이용해 가지고 클라우드 형태대로 해 가지고 뭔가 자료를 좀 저장하고 데이터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이럴 때 주로 쓰는 게 바로 이제 콘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아마존에서 AWS라는 거를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거랑 유사하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카페24, 뭐, 가비아, 이런 데서 그 컴퓨터 서버를 빌려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콘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색창에서, 자, 검색창에서 뭘 검색하시냐면, 지메일, 여기 보시면, 지메일 API라고 나오죠. 지메일을 딱 쳤더니. 그래서
지메일 우리 API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메일 API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 지메일 API를 보시면 이렇게 사용이라고 나오죠. 이게 아마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enable이라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한글로 지금 페이지가 표시가 돼서 사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이 사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음, 좀 걸리네요. 지메일 API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구글 드라이브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검색을 하면 또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 API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음, 지메일 커넥션을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까지 이렇게 커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enable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어스라고 있어요. 어스라고. 자, 이 어스라는 동의하면 이게 이제 그 로그인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이제 유지를 시킬지 말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스 동의하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인증 폼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고 그러네요. 어,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앱 정보, 앱 이름, 이거 그냥 여기를 웹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원 이메일 여기는 이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하고 나서 뭐 만들기를 한번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상은 웹 정보 대상은 외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뭐 연락처 정보도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 구글에 로그인 했던 그 이메일 주소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만들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완료에 동의를 또 체크를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다시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스 동의를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자, 된 것 같은데 아직 스클레이트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콘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메이크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작업이에요. 먼저 그 콘솔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돼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이름은 이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아까 제가 리디렉션 URL도 넣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열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어디에 열어놨더라? 자, 여기 쭉 보시면
쭉 내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리딜렉션 URI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 URL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아, 음, 경로를 포함하거나 자, 쭉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호호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URI 부분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관계가 생성이 됐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스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음, URL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 넣을게요. 승인된 리딜렉션 여기다가 입력을 할게요. 네. 제대로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네. 아까 승인된 일단 넣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어,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스 클라이언트 복사 또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URI 잠깐만요. 이게 좀 복잡하네요, 이게. 제가 하나, 예전에 해놨었는데 이게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다시 지금 입력을 하는데 구글 콘솔이 조금 우리 대표님 쓰기가 좀 복잡해요. 저도 그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헤매면서 해놨던 거라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자, 승인된 도메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승인된 도메인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거 메이크닷컴하고 인테그로매치라는 도메인을 지금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입력하는 부분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비밀번호 이게 지금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음,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 자, 이거를 또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인 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음, 자, 뭔가 지금 연동 작업을 하는데 제 계정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액세스가 차단이 됐네요. 뭔가 지금 액세스가 인증 절차를 지금 완료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이거 참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 그래서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구글 API
음. 아, 정말 지금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이제 뭔가 저장이 됐나? 음, 시크릿 키도 나오고 음,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여기까지는 지금 작업이 된것 같은데 지금 승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이 도메인을 넣는 부분을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도메인을 지금 넣어야 되는데 아, 참 어렵습니다. 이걸 복원하기도 뭐하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나왔었는데 이것만 좀 볼게요. 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우리 대표가 실시간으로 하려고 아까 다 제가 그 컨택돼 있는 거 싹 지웠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 대표들하고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속이 좀 상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거를 한 번에 보다고 어,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연결이 돼 있는데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 여기에서 구글 드라이버로 들어가서 음, 아까는 사용으로 나왔는데 이제 관리라고 나오죠. 아까 사용이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음, 사용자 이제 좀 뭔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사용자 인증 정보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어, 웹 클라이언트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들어가 있고 동의하면 음, 여기까지 지금 작업이 됐는데 이거 참 시간만 가고 답답하네. 이거 제가 오늘 패스. 여기 도메인 넣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도메인 넣는 부분이 지금 안 나와요. 어, 링크를 넣는 것까지 나오고 여기에 지금 도메인 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뭔가 지금 연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우리 메이크하고 연동해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대표님들께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음, 이게요.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래 추가한 URL의 도메인 그러면 여기에다가 메이크닷컴을 한번 연동을 시켜볼까요? 자, 메이크닷컴을 여기에 입력을 하고 HTTPS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URL 하나를 더 넣는데 이것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에 HTTP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넣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예, 클라이언트 아이디 복사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크릿 키, 보안 키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한번 사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음, 계정 선택하고, 그래도 액세스가 차단됐다고 나오네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인증 절차를 봤는데 뭔가 지금 한 가지를 빠뜨리거나 잘못 지금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나 폼에서 뭔가 자료를 메이커로 넘겼을 때 그거를 이제 개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슬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슬랙을 음, 연결하는 걸 좀 해볼게요. 슬랙 선택해 주시고, 아무거나 메시지 선택해 주시고, 자, 슬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랙도 create connection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션 네임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음, 그다음에 슬랙에 우리 대표님들이 회원가입이 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슬랙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를 만든 게 없다면 여기 있는 새 워크스페이스 개설이라고 눌러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메일, 우리 이제 대표님들 쓰고 계시는 이메일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주시고, 이거 뭐 체크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국회 허용 눌러주신 다음에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음, 이메일로 코드가 날아가는데, 이것도 또 오류가 나오네요. 리스폰스 마크가 실패다. 오늘 참 왜 이렇게 실패가 많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새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음, 여기에 이거 gmail.com으로 해라. 계속. 음. 제가 gmail로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이게, 이게 응답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꺼져버리네요. 잠깐만요. 제가 어, 슬랙에서 왔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음. 시간이 초과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세이브를 눌러서 음, 좀 연결이라는 게 참 쉽지만 않죠. 이거 gmail.com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새 워크스페이스 음, 여기에 입력해 주시고 계속 이것도 메일이 안 날라가네. 다시 해볼게요. 참나. 캔슬 다시 슬랙 크레이트 자, 이름 써주시고 세이브
그래서 새 워크스페이스 개설. 여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고 계속. 음. 이거 참나. 몇 번 시도하면은 이게 또 안 나오나? 참 미치겠네. 뭐 이게 참. 음. 이 모듈을 지우고 다시 가져다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슬랙, 음, create connection, 여기에서 save, 여기에서 새 워크스페이션, 그다음에 제거 이메일 넣고 여기를 그냥 이게 또 몇 번 실패를 했더니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 거 1510 이메일로 아까 슬랙에서 보낸 그 코드가 두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건 지금 지난 거라 참나 미치겠네. 어, 계속 지금 이게 어, 오류가 나옵니다. 보니까 음, 자 슬랙. 자 지금 제가 지메일하고 슬랙 제가 좀 따로 좀 이렇게 그 세팅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많이 쓰잖아요. 구글 구글 시트, 네, 구글 시트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그 커넥을 해놓으면 구글 캘린더하고 구글 폼까지를 똑같이 동일하게 커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를 한번 해놓으면 자 여기에서 커넥션 이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자, 사인인 자, 사인인 선택해 주시고 음, 여기 이제 아이디 제 계정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허용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구글 시트가 연동이 된 게 보이시죠? 시트는 좀 간단하죠. 이렇게 구글 시트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제 구글 캘린더 같은 것들은 금방 작업이 됩니다. 음, 구글 캘린더 여기 구글 캘린더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캘린더를 이제 작업을 할 것들 이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선 어카운트라고 이제 우리 시트에서 이제 한번 그 콘택을 해놨으니까 그 계정을 선택을 하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 눌러보시면 여기 연동돼 있는 거 이것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또 이제 아까 같이 계정 선택해 주시고 계속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캘린더가
연동이 된 게 보이시죠? 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폼, 구글 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커넥 이거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타 뭐 드라이브 폼을 뭐 공유를 해가지고 보여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선택을 뭐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동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한번 이거를 뭐 예스로 해가지고 하신다든가 해가지고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음, 음, 시트 작업만 한번 해가지고 구글하고 연동만 시켜주시면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연동이 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번 등록해놨던 아이디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음. 오늘 제가 총 12가지를 대표님들께 쭉 그 커넥션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 지메일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하는 거 이게 지금 약간 미스가 났고 그다음에 슬랙 하는 게 좀 약간 미스가 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좀 제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노트를 좀 해놨다가 이게 메이크를 자동화를 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라 12가지를 제가 좀 뽑아가지고 대표님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던 거거든요. 그 중에 지금 3가지가 지금 미스 연동돼가지고 시연하는데 조금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메이크와 다른 어떤 예술과의 연동 작업하는 거를 좀 한번 해드렸는데 뭔가 좀 우리 대표님들께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떤 툴을 쓸 거냐면 자, 제가 채팅창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이크로 쇼츠를 만드는데 100% 자동화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시연을 쭉 천천히 한번 대표님들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대표님들이 이제 습득을 하시면 뭐 쇼츠가 됐던 뭐 인스타그램이 됐던 따로 이렇게 분기점을 둬가지고 라우터를 통해서 분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추가를 하시면 얼마든지 그 SNS에 자동으로 올리는 것까지도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전에 메이크를 가지고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그다음에 나레이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 대표들과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표님들께 교육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